이 개정 법안과는 전혀 무관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해서 사실상의 태업이라든가 태만이 일을 처리한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에 응분하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필요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네. 이러한 특검팀이 왜 출범을 했는지를 이 특검 파견 검사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로 검찰 선후배들의 그런 과오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특검팀 파견을 통해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각종 특검들을 잘 해결한다면 그와 같은 과오를 국민들의 그 눈높이에 맞게 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모순은 정확히 세 문장으로 요약 가능합니다. 네. 첫째, 모든 검사는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할 수 없다. 두 번째, 그런데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는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다. 세 번째, 그 특검이 골라서 받은 파견검사 또한 같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제가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것을 검찰 폐지의 미명으로 내세울 때마다 왜 특검은 그럼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합니까? 그리고 공수처는 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고위공직자 범죄 기소처로 나누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때마다 납득할 만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의 파견 검사들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검찰 복귀, 김건희 특검 검사 40명 전원 반기를 들었다. 지금 현재 김건희 특검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 총 40명입니다. 그런데 이 40명이 모두 저희 검찰에 복귀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내놨다라는 거죠. 어제 나온 입장문을 좀 자세히 볼까요? 이겁니다. 최근 수사 기소 분리 명분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서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검사의 공소 유지의 원칙적인 금지 지침이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직접 수사, 기소, 공소 유지가 다 결합돼 있는 특검팀 업무를 계속하는 게 옳은지 혼란스럽다. 진행 중인 사건을 마무리 후 민생 사건 미제 처리 동참을 위해서 파견 검사의 일선 복귀를 요청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인 게 민중기 특검께서 지금 현재 김건희 특검을 이끌고 있는 민중기 특검이죠. 민중기 특검께서 직접 언론 공보를 통해 그간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검사의 직접 수사, 기소 그리고 공소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조근조근 썼어요. 요지는 이거인 거죠. 한국일보 일면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특검 검사들 직접 수사는 모순입니다. 수사 따로 기소 따로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왜 직접 수사하고 기소도 하고 심지어 이 기소가 되고 난 다음에 공소 유지까지 다 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이거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모순 아니에요? 라는 얘기예요. 조윤선 변호사님. 지금 이 40명의 검사들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직접 수사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직접 수사 모순이다. 지금 직접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 많습니다. 지금 특정 범죄에 한해서는 직접 수사권이 있잖아요. 검사들 네. 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개정안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논리라고 한다면 전국에 있는 검사들 다 이제 수사하면 안 된다는 논리인가요? 1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그 네. 뒤에 검사들에 대한 보안 수사권이라든가 아니면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수사와 관련된 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1년 남짓 남아있는 시기 동안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가 이를 이유로 사실상의 항명 같은 행동을 한다? 단체 행동을 한다?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특검팀 자체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이 개정 법안과는 전혀 무관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해서 사실상의 태업이라든가 태만이 일을 처리한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에 응분하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필요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네. 이러한 특검팀이 왜 출범을 했는지를 이 특검 파견 검사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로 검찰 선후배들의 그런 과오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특검팀 파견을 통해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각종 특검들을 잘 해결한다면 그와 같은 과오를
국민들의 그 눈높이에 맞게 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후에 각종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검사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들의 입장을 밝힐 그런 기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항명 같은 단체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뭘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건 항명입니다. 이런 단체 행동, 이거 항명이에요. 이거는 관련해서 응분의 어떤 대가를 좀 치를 필요도 있습니다까지 평소보다 굉장히 좀 수위 높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어제 법사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소위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여 명이 원대 복귀하겠다 하고 집단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대한 공무원의 항명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항명을 하는지 저는 법사위 이름으로 처벌을, 징계를 법무부에 요구하자고 제안합니다. 지금 성명서를 발표한 검사들한테 경고합니다. 특검은 제한된 기간에 제한된 죄명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제한된 대상을 상대로 특별하게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언제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특검에 나가 있는 검사들이 저렇게 나가서 대기하면서 과거의 총장을 비호하고 있는 저런 행태들, 저런 공무원들의 정신 나간 행동들, 저런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저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직접 들어보셨죠.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여권의 의원들은 뭐라고 이거 항명이다. 강력하게 조치 취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송영훈 변호사님, 박은정 의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특검은 제한된 대상에 제한된 이 죄명에 대해서 제한된 기간만 하는 건데 검찰은 아니죠. 모든 국민에 대해서 언제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수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차이입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박은정 의원의 저 말이 네. 지금 여권이 추진한 검찰 폐지와 그 명분이 된 이른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모순은 정확히 세 문장으로 요약 가능합니다. 네. 첫째, 모든 검사는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할 수 없다. 두 번째, 그런데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는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다. 세 번째, 그 특검이 골라서 받은 파견검사 또한 같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제가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것을 검찰 폐지의 미명으로 내세울 때마다 왜 특검은 그럼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합니까? 그리고 공수처는 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고위공직자 범죄 기소처로 나누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때마다 납득할 만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의 파견 검사들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조현삼 변호사님께서 조금 전에 검사들이 잘못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파견 검사들이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검사들은 그래도 우리가 특검에 나와서 열심히 수사하고 정의 실현에 보탬을 주면 형사사법제도는 그래도 기본적인 틀은 유지해주겠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토사구팽도 아니고 토생구팽. 그러니까 아직 수사의 대상이 남아있는데도 내 회사는 없어지게 생긴 상황이에요. 이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덧붙이면 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건요. 언론으로 치면 취재와 보도의 분리 같은 겁니다. 보도를 해야 되는 기자에게 너는 취재원한테 전화도 하지 마라. 현장에 나간 기자한테 이렇게 물어봐라 저렇게 물어봐라 요구도 하지 마라. 너는 써준 대로 읽기만 해라. 라고만 하면 그게 보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도하는 기자는 앵무새가 되는 거고 그게 지면 기자면 대필 작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 검사들은 기소무새가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반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취재와 보도의 분리 가능한 겁니까?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기자인 제 입장에서 이해가 좀 쑥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요지는 이거예요.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앞뒤가 모순이라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근데 송 변호사님 아까 이 조현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근데 이게 즉각 시행이 아니지 않느냐. 1년 뒤에 내년 10월에
서부터 되는 건데 1년 동안 충분히 얘기하고 뭔가 조율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갑자기 다 손 놓으라는 것처럼 왜 강력하게 갑자기 반발하는 거냐라는 취지예요. 백보양보에서요. 우리가 네. 집을 허물 때 새로운 집을 지을 설계도와 착공 도면이 다 마련되어 있으면 그것은 정상적인 재건축입니다. 그런데 설계도도 없이 무작정 집을 부수는 것은 테러범들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검찰 폐지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네. 보통 이런 종류의 전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 개편은 미리 시행령까지 다 만들어 놓고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을 해도 시행착오가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부터 떡하니 통과시켜 놓고 앞으로 그러면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건지 그 설계도가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 만들지 않겠다고 한 것도 불과 지난주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형사사건은 어떻게 처리될지가 오리무중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전국의 2,000명의 검사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는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새끼 조 변호사님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설계도 없이 무작정 집을 그냥 때려 부수는 행위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지금 큰 틀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저는 지난 총선부터 지난 대선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고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있는 검사들이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인가는 추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살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검사들한테 모든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인가? 저는 중수청에 충분히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서 충분히 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공간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의 역할도 충분히 부여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지금 공수처 얘기를 하셨는데 네. 공수처는 좀 특수한 경우라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공수처와 검찰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공수처의 경우에는 검찰과 다르게 사무감사라는 걸 받습니다. 3년 만에 공수처장이 변경이 되고요. 네. 공수처장은 검찰청장처럼 검찰 내부의 구성원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지금도 다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여러 정황적인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갑자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갑자기 때려부신 게 아니다. 진즉부터 선거 전서부터 계속 논의를 했었고 그리고 그 뒤에 1년 유예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거다. 방향은 확실하게 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준비 기간이 충분히 또 주어진 게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이때 분명한 건 김건희 특검에 파견돼 있는 검사 40명은 수사 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청 폐지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분명합니다. 근데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수사를 놓고 바로 복귀하겠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제 특검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같이 볼까요? 네. 입장문은 수사 종료 이후에 복귀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현 단계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수사 도중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는 한 번도 전달된 적이 없다. 그렇게 막 급진적인 항명 반기가 아니다라는 지금 설명으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조 변호사님, 일단 수사는 다 마치고 복귀를 하는 거라고 하는데 아까 저희 뭐 들었습니다만 이거 항명입니다. 징계해야 돼요. 징계를 제안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민주당 쪽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럼 징계가 예고돼 있는 상태에서 그럼 40명의 검사들은 특검에서 기간 마칠 때까지 또 잘 수사에 또 임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전제는 수사에 임하지 않고 태만히 하는 경우, 태업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될 수는 있겠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전적인 그런 조치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이러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뭐 태업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청 폐지와 관련돼서 불안한 감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아마 단체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데 더 나아가지만 않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본인들의 의견은 충분히 국민들이 이제 들었지 않겠습니까? 특검팀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납득할 만한 그런 내용이다. 일정 부분 그런 수용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의견은 받아들였으니 추후에 수사 과정이라든가 공소 유지 차원에서만큼은 지금 특검팀에게 부여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면 추후에 그와 같은 징계 절차 같은 것들은 진행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